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이 수부제 건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안희창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궁금한 거는 이 절단사고를 입었을 때 환자나 주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뭔지 그런 조치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맨 처음에 절단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부들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부엌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날카로운 칼에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럴 경우에 대부분 여성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피도 나오고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좀 난리 나죠. 그래서 가족들 당황하고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말고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혈을 먼저 해야 되고 지혈을 하더라도 무슨 약국에서 무슨 파우더 같은 거 바르고 지혈제 하고 하면은 나중에 거기 상처 안 묻는 데는 좀 더 안 좋아요. 압박을 해서 꽉 감아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고무장갑 같은 거를 구멍을 조그만 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으면은 아주 충분한 지혈대가 돼요. 그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을 구멍을 조그만 뚫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가면 지혈이 돼가지고 피가 더 이상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꺼즈 같은 거나 깨끗한 걸로 싸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당황하지 말고 막 그냥 날 아프니까 병원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진 살 조각을 주워서 깨끗하게 씻어서 꺼지에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저희 다른 동료 교수님이 사모님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치는데 당황하셔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찾느라고 집에 가서 막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많이 오염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죠. 그러니까 다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절단된 부위도 물에 한번 씻어서 꺼지에 깨끗하게 싸서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꺼즈 같은 거는 없을 텐데 뭐 깨끗한 수건이라도 수건이나 이런 걸로 손수건이나 이런 거라도 이렇게 깨끗한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얼음이나 이런 것들 같이 동봉해서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많이 절단되고 그랬을 경우 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냉장고에 많이 얼음이라든지 냉매 아이스 아이스박스 넣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그만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바로 냉매에 닿지 않도록 꺼즈나 수건으로 싸서 차갑게 유지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얼리는 거는 좋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독해가지고 온다고 해서 집에 있는 소독약이나 알코올에 푹 담가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퉁퉁 불어가지고 저희가 재접합 수술을 하거나 할 때 가는 혈관이나 신경을 찾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퉁퉁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건조한 상태로 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지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두면 집에서 응급 조치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또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예, 골든타임이 있죠. 사실은 우리 몸에 이걸 허혈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동맥, 정맥이 늘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피가 안 통해도 잠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일 짧은 게 뇌 같은 건 5분 정도 되죠. 5분 정도만 뇌로 피가 안 가면 사람은 다시 비가역적, 그러니까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죽는 거죠. 뇌 같은 거 그렇고 장기 같은 거 내부 소장이나 대장 이런 건 한 1시간 반 정도 피가 안 통할 수 있는 허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송해가지고 이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육은 한 4시간 정도. 우리 같이 이런 손가락 같은 뼈와 골격, 피부 같은 건 좀 길어서 한 8시간 정도 돼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 정도 내에 하는 것이 훨씬 염증도 적고 빨리 회복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보고로는 심지어 15시간 이상 지나서도 재접합해가지고 성공한 예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가져와서 재접합 수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좀 늦었다 해도 가져가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시간을 너무 놓쳤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나요? 시간을 너무 놓치면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죠. 이미 죽은 거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럴 때면 뭐 하루 이상 지났다든지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동맥, 정맥도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특히나 동맥에다가 동맥을 연결해서 피가 가더라도 모세혈관이라는 동맥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주고받고 하고 정맥피로 되돌아오는데 그 모세혈관이 먼저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괴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방치되면 그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다 썩어가지고 더 이상 혈액을 공급을 못해서 결국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재건 수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손가락을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이 절단돼서 이렇게 온 응급실에서 왔다 하면은 먼저 시작하는 게 수술 준비를 하면서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전신 마취를 하도록 준비하는 동안에 절단된 손가락을 수술방으로 먼저 가서 현미경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뼈 절단된 부위를 확인하고 힘줄, 구부리는 힘줄, 피는 힘줄, 거기다가 동맥, 수지동맥이라고 해서 가는 혈관들을 확대경을 끼고 이제 확인하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정맥을 확인하고 신경을 확인해놓고 피부 상태를 확인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가느다란 실로 이렇게 꼬매놔서 현미경을 봤을 때 쉽게 찾아서 이을 수 있게끔 이건 동맥이다, 이건 정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되죠. 반면에 이제 수술 준비하기 위한 검사가 끝나면 수술방 와서 환자의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절단면에서 똑같이 뼈 구부리는 힘줄, 피는 힘줄, 동맥, 수지동맥, 수지정맥, 수지신경들을 확인해서 어느 위치에 제 위치에 있는지 길이는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술이 시작되는 거죠. 맨 먼저 뼈를 고정해서 혈관이라든지 게 이어졌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뼈를 고정하고 가능하면 힘줄을 먼저 또 고정하고 힘줄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동맥, 정맥, 신경을 이어주고 피부를 봉합하는 순서로 갑니다. 되게 섬세하게 잘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한 손가락이 있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5손가락 다 저기라면 10시간 이상 15시간 걸리게 되죠. 와, 이게 정말 대단한 또 수술이네요. 그럼 피부 이식이 필요할 때 뭐 발바닥 살을 이용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뭐 맞습니까? 네. 이게 되게 이제 우리 몸의 손바닥과 발바닥이 피부 성질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두께도 비슷하고 각질도 있고 색깔도 좀 하얗고 이렇게 보면은 손등과 손바닥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살점이 되게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손끝에 손바닥 쪽에 살점이 떨어져 나와 그랬을 때 가장 비슷한 게 발바닥 쪽의 피부예요. 두께도 그렇고 지문 같은 이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발가락의 일부 발바닥 쪽의 살이나 발 안쪽의 살을 갖다가 이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팔을 이식했다는 사례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요. 수부 재건술 어느 정도의 지금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수부 재건 수준이라든지 미세 재건 수술의 수준은 뭐 세계 탑 클래스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행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50케이스 정도의 팔 이식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왜 뭐 다른 장기 같이 간 이식이나 콩팥 같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못했냐 이렇게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실 그 팔이 절단된 걸 제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거기서 인력만 조금 보완하면 두 팀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띄고 한쪽에서는 이어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기술적인 면, 수술적인 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은 면역학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내부 장기 같은 거는 간이나 이런 거는 콩팥이나 이런 거는 한 종류의 세포로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기를 다른 사람 걸 갖다가 이식한다 하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그렇게 많이 센 양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팔은 복합 조직이에요. 뼈 있지, 근육 있지, 신경 있지, 혈관 있지, 피부 있지. 그중에서 제일 센 데가 피부예요. 우리 몸의 제1000병 방어선이거든요. 모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다른 이물질이 들어온 걸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제일 강한 센 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피부를까지 포함해서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다른 내부 장기 이식하는 것보다 강한 센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평생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과 비용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간이나 뭐 이런 콩팥은 없으면 죽는 문제지만 팔은 하나 없어도 죽는 문제는 아니에요. 불편함의 문제이긴 한데 두 팔이 없는 경우는 또 좀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적응증이 없었던 거죠. 그 많은 고통과 시간, 노력, 비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다른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 이식보다는 아무래도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재활 치료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수술하고 나서 재활 치료 계속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완전 절단해서 재접합 수술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뼈가 잘 안 붙는다든지 또 힘줄이 유착이 있어서 운동 범위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반만 구부러진다든지 덜 펴진다든지 또 구형 붙이기 온다든지 그런 문제, 또 신경도 다 재생이 안 되고 신경종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한 3일 정도 꼴로는 와서 계속 이렇게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재활 그거는 치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수년 이상 하게 됩니다. 수년 이상 정도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럼 기능은 100%로 돌아온다고 보나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면역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속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약물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능을 회복하는 분들 세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의 기능, 즉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운전을 할 수 있고 공도 던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회복이 되시죠. 그렇지만 물론 100% 똑같이 섬세하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돈을 샌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아무래도 힘들고 피아노 연주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는 좀 힘들겠죠. 예.